안녕하세요. 아레트 심리상담센터예요. 오늘은 선택권을 준 아이 관련된 사례를 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우선은 사례를 좀 읽어볼게요. 저희 아이는 제가 무언가 시켜야 무엇이든 해요. 제가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학교에 갔다 오면 숙제부터 해야 하는데 집에 오자마자 핸드폰 게임부터 하려고 해서 제가 숙제부터 하라고 하면 짜증을 부리며 숙제는 하긴 하지만 스스로 하지 않아요. 학원에 갔다 오면 학원 숙제를 하던가 저녁 먹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집에 오면 핸드폰 게임부터 하려고 해요. 그때 저녁 먹을 거니까 손부터 씻고 오라고 하면 신경질을 내며 손을 씻고 저녁을 먹으면서 게임을 해요. 이런 아이 어떻게 하면 좋죠? 우선은 사례를 좀 간단하게 읽어봤는데요. 아이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아이가 우선은 스스로 뭔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집에 오면은 핸드폰 게임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부분, 그리고 엄마가 어떤 제지를 하거나 어떤 뭐 잔소리 같은 걸 하면 좀 아이가 좀 짜증을 내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어머니께서 어떻게 좀 대처했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아이가 오자마자 핸드폰 게임을 하다 보니까 자녀에게 할 일을 좀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 이런 아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나눠보면요. 첫 번째로 하루의 일과 어떤 규칙을 좀 정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끝나자마자 집에 오면 숙제부터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학원 숙제를 먼저 하고 아이가 하고 싶은 거를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만들 때 꼭 필요한 부분은 쉬는 시간을 꼭 넣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학교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학교 갈 준비하고 학교에 갔다가 와서 학교 숙제하고 그 다음에 학원 갔다 와서 학원 숙제하고 뭐 저녁 먹고 또 다시 뭐 숙제를 좀 더 연장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쉬는 시간이 없으면 사람은 언제든지 넉다운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쉬는 시간은 중간중간에 학교 끝나자마자 집에 오면은 뭐 30분이나 뭐 이렇게 좀 쉬는 시간을 갖고 나서 숙제를 한다던가 아니면 학교 갔다 오자마자 숙제를 하면 그 이후에는 너가 하고 싶은 자유시간 그렇게 해서 좀 아이가 쉬는 시간을 좀 꼭 넣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스스로 아이가 그렇게 어떤 일과를 좀 정하긴 정했지만 아이가 스스로 좀 잘 못하게 하면 아이가 할 일을 할 수 있게끔 어떤 환경을 좀 만들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이가 엉덩이가 좀 자꾸 뜨면 아이가 엉덩이가 뜨지 않게끔 어떤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는데 예를 들어 아이가 물 먹으러 자꾸 왔다 갔다 들락날락 거리면 물을 방 안에 넣어주신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배고파서 왔다 갔다 하면 간식을 좀 방에다 넣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아이가 앉을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앉을 수 있게끔 어떤 환경을 좀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아이가 어느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어머님이 알고 있는 방법, 뭐 예를 들어 간식을 준다던가 방 안에 간식을 넣어준다던가 아니면 뭐 거실이나 아이 방 근처에 좀 조용하게 어떤 환경을 만들어 준다던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한테 알려주면서 오늘은 이 방법, 내일은 이 방법,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최소 3가지 이상 방법을 아이한테 적용해 보고 그게 아이한테 좀 잘 맞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어머니께서 선별해서 그거를 이제 아이가 선택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 어머님이 1부터 10까지 방법을 해봤더니 1, 3, 5번이 맞는다 우리 아이한테. 그러면 예를 들어 아이한테 1, 3, 5 방법을 알려주면서 너가 어떤 거를 하든지 너가 선택을 하되 어느 시간까지는 숙제를 마쳐야 해 라고 해서 아이가 시간을 좀 규칙적으로 좀 지켜가면서 아이가 어떤 방법을 본인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하면 어머님이 원하는 시간을 아이가 충족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세 가지 방법 중에 자기가 어떤 거를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아이한테 알려주면 아이가 나도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구나 라면서 이제 자존감도 좀 높아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좀 가져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핸드폰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 싶으면 게임이 아닌 다른 활동하는 부분도 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산책을 한다던가 운동을 하게 되면 뭐 수영을 한다던가 태권도를 한다던가 축구를 한다던가 야구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직후 취미 활동이 되게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달고나 만들기나 아니면 뭐 리들펀치나 아니면 보석 십자수나 뭐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그 중에 아이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접해서 아이한테 좀 맞는 걸 아이가 스스로 좀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 감정 읽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이가 집에 와서 핸드폰을 한다면 너가 오늘 학교에서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서 핸드폰 게임을 하는구나. 그렇게 아이한테 마음을 좀 읽어주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단 여기서 마음을 읽어줄 때 너가 힘드니까 오늘 뭐 너가 해야 할 일 하지 않아도 될까? 아니에요. 아이가 힘든 감정을만 그냥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감정을 아이한테 전달할 필요성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이가 핸드폰 게임만 한다고 하면 아이의 너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엄마가 걱정되는 마음이 있잖아요. 너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엄마가 어떤 것들이 걱정이 된다라는 걸 아이한테 전달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끌어오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너가 이런 행동들이 나는 걱정이 돼. 하지만 너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엄마는 믿어라는 메시지도 같이 전달해 줘야 될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저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아이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봤는데도 잘 안 되면 저희 아랫대 심리 상담 같은 상담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어리면 뭐 놀이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아이가 좀 어느 정도 크면 미술 치료나 아니면 심리 상담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놀이 치료든 미술 치료든 나를 좀 이해하는 과정을 좀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좀 배워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심리상담 같은 경우에는 나를 좀 이해해 가면서 아이가 좀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인지행동 치료를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접목시켜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상담을 하는 부분이라서 부모 상담을 좀 필수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부모 상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아이를 좀 어떻게 케어하면 좀 좋을지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을 좀 안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선택권을 좀 아이한테 주었을 때 어떻게 좀 해주면 좀 좋을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우선은 아이의 어떤 일과를 좀 규칙적으로 정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뭔가를 하지 못한다면 아이가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좀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이가 핸드폰 게임만 한다고 한다면 게임이 아닌 다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아이 사고를 좀 전환시켜주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요. 아이 감정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어머님 감정을 좀 아이한테 전달하는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